네, 공공기관 정상화, 또 공기업 개혁,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권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가 당초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제가 그 왼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은 이틀 전이죠. 5일 그 정부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 세부 실행 과제 자료입니다. 예, 두 자료 가운데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나왔지만 바로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기존 대책은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고 20개 기관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해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공기업 개혁 방향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가 골자였는데 여기에 생산성 향상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달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철저한 쇄신 그리고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진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재부가 5일 경제혁신 실행과제에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방안을 포함시킨 겁니다. 또 어제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기관별로 정년퇴직 대기자 등 유휴 인력의 최소화,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등 3월 말까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뒤늦게 알아챈 정부 부처들이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몰랐던 셈이군요. 여튼 뒤늦게 공기업 개혁 방향의 이제 생산성 향상에 부랴부랴 방점을 찍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노조가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노조들은 정부 대책을 사실상 인력 감축과 민영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유사 중복 사업 구조조정과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로 구성된 공공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304개 공공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2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동시에 임단협 돌입을 공식 선언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5월 동시에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이죠. 공기업 대수술에 나섰지만 노조 저항에 붙여서 대부분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조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공기업 개혁도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가 변화에 저항할 경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이죠.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공공노조 저항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계획에 저항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오는 8월까지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노조 저항이 불가피하겠지만 만일 파업을 할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기업 개혁 목소리만 더욱 키울 공산이 큽니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으면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노조 저항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고 방향이 정해진 이상 한치 흔들림 없이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대국민 신뢰와 일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공공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이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네, 정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의 얘기긴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방만 경영 여전합니다. 최근 그 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인사청탁을 계기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 전 간부 한 명이 부하 직원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간부 한 명은 부하 직원들에게 100만 원씩을 건네받고 이날 사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에게도 승진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또 한 전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부, 한 전 간부 5명은 멋대로 전용차를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전 사회이사의 이강희, 조전혁 새누리당 전 의원이 선임됐고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 감사에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이 강효식 전 새누리당 SNS 소통자문위원장이 동서발전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과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가 그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들은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시기라는 어떤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는 요지부동이고 공기업 개혁 방향은 오락가락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여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깊이 있는 경제 뉴스 한국경제 이슈의 3월 7일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